안녕하세요. 2015년 3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고요.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죠. 2회 때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P에 이제 탄젠트 세타 1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는 거 다 아실 테고 일단 쓰죠. P 용량이 얼마냐면 200인데 단위가 kVA로 나왔는데 요거 주의하실 점이 이 단위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킬로와트라고 말씀드렸죠. 킬로와트에 대한 거니까 kVA로 나오시면 이제 역류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kVA에다가 0.8을 곱하시고 역률이 이제 0.8을 0.95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0.6에 0.95에다가 0.95에 루트를 씌워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요 부분의 식을 이제 탄젠트 이제 아크 코사인의 0.8에 마이너스 탄젠트 이제 아크 코사인의 0.95로 하셔도 이제 답은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내가 67.41이 나온대요. 67.41 단위는 kVA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직렬레이터를 설치를 하죠.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오고주파를 제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론상하고 이제 실제상하고 조금 달라요. 이제 공진을 이용하는 거여서 이제 오메가 L에 이제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오고주파를 제거를 하는 거니까, 그쵸? 오고주파를 제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2파이 F잖아요. 그쵸? 그 주파수에서 이제 오고주파를 제거를 하는 거니까, 5가 1로 넘어오면 얘가 이제 25분의 1이 되니까, 이게 이제 0.04가 되죠. 4%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제 4%인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유를 두어서 이제 한 6% 정도, 6% 정도 이제 하겠다.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이번에서는 이제 용량이 얼마짜리를 설치를 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콘덴서 용량의 이제 4%,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콘덴서 용량이 4%니까, 67.41에 0.04. 그렇죠? 실제로는 한 6% 정도. 67.41에 0.06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이제 2.7,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4.04,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조명용 변압기의 주요 사항 나왔어요.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2차 측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단락전류를 구하실 때에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이제 전격 차단 전류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제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이제 단락 용량, 차단기 용량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가 나왔는가 봤더니, 전원 측을 이제 무시하면 상수 있고 용량 있고 전압 있고 임피던스가 3% 이렇게 나왔고요. 전류도 안 나와서 이제 전류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요걸 이제 구해야죠. 요거 구해야 되는데, 이제 기준 용량에다가 3상이면 이제 루트 3 아니면 이제 전압,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문제 보니까 용량은 이제 50이래요. 50kg니까는 10의 3승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압은, 일단 상수는 단상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상이니까. 전압은 이제 3.3하고 220이 나왔는데, 문제 제일 마지막 집에 보면 변압기 2차 측의 단락 전류를 물어봤으니까는 2차 측 전압을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죠. 220을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굳이 다시 다 쓰면 3에다가 100에다가 곱하기 이제 50에다가 10의 3승에다가 220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누르시면, 킬로로 물어봤군요. 예, 킬로로 물어봤으면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 단위가 킬로니까. 그냥 구하면 이제 그냥 암페어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7.58.
킬로암페어. 이렇게 되겠다 말하는 거죠. 단위 좀 주의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암페어련이 했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랑 틀리면 답도 틀려요. 앞에 문제 보시면 몇 K 암페어인가 킬로암페어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단위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제 앞에 좀 전에 풀었었던 이런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수만 안 하시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3번. 네. 3번도 뭐, 네. 아마 이것도 기기 시간에 아마 좀 하셨었던 문제였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변압기로 부위계선을 하죠. 그쵸? 부위계선을 하게 되면, 용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변압기 한 대 용량에 이제 루트 3배다. 이렇게 이제 구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변압기를 부위계선 했을 때, 출력이 이제 얼마냐면은, 37kW고요. 그랬을 경우에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위계선을 해서 부하를 걸었는데 그게 37kg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때의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얼마짜리로 선정하면 좋을까요? 선정까지는 그 최소 용량이 이제 얼마이어야 할까요? 뭐 이런 거니까 선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 대의 최소 용량. 그러면 요 P1에 대해서는 루트 3으로 넘기시고 요 이제 변압기 부위계선 했을 때의 이제 출력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얘가 이제 킬로와트로 나왔다 이거죠. 근데 전체적인 변압기 용량은 뭐냐면 kVA로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더 나누셔야 되냐면 역류를 더 이제 나누셔야 됩니다. 효율이 있으면은 이제 효율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전격 출력 37kg죠. 37kg. 예, 이제 루트 3에다가 역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효율도 나왔네요. 역률은 0.8, 효율은 0.82. 이러면 이제 kVA에 대한 단위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32.56 kV 최소한 이거 이상은 이제 되어야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네, 뭐 선정하라는 문제는 아니니까는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되세요. 넘어가고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저기다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여기다 뭐 굳이 그냥 간단한 거니까는 지우기 귀찮아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LS가 있고, 그렇죠? 라인 스위치가 있고, 이제 달로기가 있고, DS가 있고, 그리고 이게 차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부하일 경우에, 요거를 이제 투입하거나 차단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꼭 100%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하 쪽을 닫고, 이제 전원 측을 이제 이거 전원 측이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차단기는 뭐냐? 이 차단기는 그러니까 순서는 일단 1, 2번인데 3, 4번이라고 아니다. 그냥 일단 책에 있는 번호 그냥 무시하고 1, 2번으로 할게요. 그래서 항상 1, 2번이에요. 뭘 하든지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투입을 하든지 무조건 1, 2번이에요. 근데 차단할 때랑 투입할 때랑 이 차단기의 위치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제 그것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차단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1번하고 2번 순서대로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하고 2번 순서로 이제 하는 건데 요 차단기를 이제 3번이라고 이제 우리가 책에 있는 번호랑은 달라요. 3번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3번이 이제 어느 쪽에 오겠느냐. 어느 경우는 이제 앞에 가고요. 어느 경우는 이제 뒤에 가요. 이제 그것만 이제 고려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에 이제 되겠느냐? 일단 투입할 때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듯이 이제 달로기나 아니면 라인 스위치나 얘는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발생하는 아크를 얘네들이 끌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요 DS나 이제 LS나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그 동작을 시킬 수 없으니까는 투입할 때는 이제 요 차단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연결된 상태에서 요거를 만약에 닫는다고 치면 연결된 상태에서 DS를 닫고 LS를 닫는 순간에 바로 부하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할 때에는 뭐를 먼저 차단하시는 거냐면 얘를 이제 먼저 차단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얘를 먼저 차단 안 하면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도중에 DS나 LS를 이제 동작을 시키면 이제 아크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단할 때에는 뭐가 제일 먼저냐면 차단기가 제일 먼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투입할 때에는 차단기가 제일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건 똑같은 거예요. 1, 2번 요거 순서는 동일하고, 그렇죠? 동일하고 차단할 때는 제일 먼저, 투입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만약 기억하기 조금 어려우시면 차단기 이쪽이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테니까 1, 2번은 무조건 놓고 차단기는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끊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단할 때는 차단기가 제일 먼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1, 2번은 똑같으니까 투입할 때는 제일 뒤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 순서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5번 5번은 이제 쓰시는 건데 그 표에서 요거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옥내에 설치를 하죠. 옥내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한번 해설에 나오는 표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옥내가 있고 그다음에 옥측 옥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측은 아니니까는 이제 옥내일 경우에 그래서 옥내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옥내에 건조한 장소, 습기진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내에는 노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은폐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건조한 장소고 습기진 장소래요. 그건 다 있네요. 그건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노출 배선 장소와 은폐 배선 장소 그리고 은폐 배선 중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장소와 그다음에 은폐 장소 중 점검이 불가능한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배선을 보면 그게 금속관, 합성 수지관, 그다음에 이종, 그다음에 케이블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뭐 거의 다죠. 거의 옥내에 사용되어지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옥내라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선을 이제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된 건데 조금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노출 장소는 빼고 은폐 장소 중에서 뭐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냐 아니면 점검이 가능한 장소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그때 사용하는 배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 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좀 내선 규정이 바뀌어서 요 가열전선관 배선이 조금 더 세분화되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4가지 정도만 쓰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도 그냥 규정이니까 콘센트 시설의 이제 내선 규정에 전격 감도 전류는 이제 15mA, 동작 시간은 0.03세크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암기하실 거겠죠. 7번을 봅니다. 7번. 좀 지우고 7번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문제 그림 하나 이제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화면으로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책에 있는 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에 있는 거 중에서 그쵸 타임 차트도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 입력에 대한 거를 이제 그냥 한 페이지로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타임 차트도 보시고요. 이제 프로그램 입력 보시면 되고요. 동작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P000이라고 있어요. P0이 4개 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입력이죠. 여기 이제 입력이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P020부터 P0020부터 P0021 그다음에 22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이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0020이 이제 A 컨베이어 벨트고 21이 이제 B 컨베이어 벨트고 22가 이제 C 컨베이어 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입력 신호를 주었을 때, 그렇죠?
입력 신호를 주었을 때 A 컨베이어 벨트는 즉시 동작을 하고 입력이 끊어진 이후에도 어느 정도 더 이제 동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B 컨베이어 벨트는 입력이 주어졌을 때 바로 동작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력이 끊어졌을 때 바로 끊어지지 않고 얘도 이제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C 컨베이어 벨트는 마찬가지로 입력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바로 동작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 후 얘는 이제 입력이 끊어지는 동시에 이제 C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바로 멈추는 이제 그런 이제 동작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던 입력이 주어졌으나 바로 동작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입력은 주어졌지만 바로 동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입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타이머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법례에 보시면 이제 타이머 종류라고 해서 나오죠. 타이머 종류가 이제 온 딜레이가 있고 이제 오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온 딜레이는 뭐냐면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말로 쓰면은 이런 건 이제 한시 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시 동작. 이게 이제 온 딜레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프 딜레이는 이제 여기 이런 거죠. 입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시 복귀라고 하는 거죠. 온 딜레이, 오프 딜레이가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한폭탄 아시잖아요. 시한폭탄. 그쵸? 그래서 한시를 말을 바꿔보면 시한이죠. 그래서 시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시한폭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한폭탄 다 아시듯이 일정 시간 이후에 폭탄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는 거, 접점이. 그래서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이제 이러한 타이머가 달린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작을 하려면 여기에 어떠한 이제 접점의 주소를 사용을 하여야 할까요? 그래서 1, 2, 3, 4, 5에 대한 이제 주소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요거 이제 PLC 프로그램이고요. PLC 프로그램에는 이제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뭐 유접점 같이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A 접점, B 접점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릴레이 시퀀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것도 이제 A 접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는 이제 PLC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동작 설명은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일단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려면 약간 좀 눈이 어지러우니까 요거를 좀 그림을 좀 나누어서 볼게요. 그래서 A 컨베이어, B 컨베이어, 그다음에 C 컨베이어로 해가지고 세 개로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자를게요. 하나 이렇게 잘라서 얘는 이제 A 컨베이어.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잘라야죠. 얘는 B.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C.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 세 파트로 나눈 상태에서 각각의 명령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A 컨베이어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 컨베이어는 입력이 주어지는 동시에 바로 동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시 동작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즉시로 동작했다가 그리고 복귀할 때에는 이제 한시로 복귀를 하는 거니까 명령어를 이제 어떤 걸 쓰겠다라는 거냐면 이제 오프 딜레이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 오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P000에 대한 입력을 주었고요. 거기에 이제 오프 딜레이 명령을 썼어요. 주소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 건데 T010번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100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법례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설정값이에요. 설정값. 설정값인데 타임 릴레이마다 거기에 설정된 값이 0.1이 될 수도 있고요. 0.0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0.1초짜리의 설정값을 가지고 있는 타이머죠. 그럼 0.1초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0.1 곱하기 100을 해서 10초에 대한 값이 나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0을 집어넣으면 0.1초에 대한 설정값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냐면 10초 후에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000에 대한 입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오프에 대한 이제 딜레이 명령어가 들어가고 10초 후에 끄겠다. 뭘 끄는 거냐면 얘를 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번지수가 들어가는 거냐면 T010번에 대한 이제 번지수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입력이 들어간 순간에 바로 이제 얘가 여자가 되면서 T010번이 동작을 합니다. 띡. 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나요? 제가 T010번이 바로 동작을 해요. 그 동작하고 입력 신호가 끊어지면 얘가 딱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얘가 바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초 이후에 끊어지겠다라는 거죠. 출력이 정지하겠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컨베이어는 끝났어요. 근데 B 컨베이어는 어떻게 되느냐? B 컨베이어는 봤더니 동작도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요. 멈추는 것도 일정 시간 이후에 멈추는 거니까 얘는 이제 명령어를 몇 개 써야 되는 거냐면 2개를 쓰는 거죠. 그렇죠? 온 딜레이랑 오프 딜레이랑.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B 컨베이어 쪽을 보시면 온 딜레이가 있고 오프 딜레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설정 시간은 0.1초일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50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몇 초 후에 이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제 5초 후에. 그래서 기동도 5초 후에, 정지도 5초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명령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P0000번이 들어갔죠. 입력이잖아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지연이 되고 끊어졌을 때 지연이 되는 거니까 기준은 이제 입력이죠. 그래서 P0000 이제 입력을 줬어요. 그러면 요 T000 번지에 5초 있다가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B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접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000 있어요. T000.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있죠. 요거 왜 있는 거냐면 운전을 시켰는데 멈출 때에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랑 같이 일단 입력 신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T000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입력을 주면 5초 이후에 접점이 닫혀서 P0021이 이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호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000을 입력을 끊었어요. 입력을 끊었을 때 타이머, 요 T-on 딜레이는 동작은 한시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얘는 복귀는 즉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5초, 그러니까 요 입력이 이제 끊어지는 동시에 T-on 릴레이는 바로 멈춥니다. 바로 다시 끊어져요. 그리고 아까 얘도 이제 연결이 됐었죠? 얘도 바로 끊어져요. 근데 얘네는 끊어졌지만 얘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접점에 의해서. 근데 이 T 오프에 대한 접점에 의해서 얘가 추가 시간에 더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제 무슨 접점이 들어가는 거냐면 요거에 대한 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T011에 대한 접점이. 그러면 요 접점에 의해서 요 릴레이에 의해서 릴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던데 T0011에 대한 요 주소에 해당하는 타이머 명령어에 의해서 5초 이후에 요 21번 B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멈추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복잡하죠. 여기는 조금 복잡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요 C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C도 이제 별거 아니에요. 일단 입력은 P000이겠죠. P0000.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입력을 주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했다가 멈추는 거는 즉시로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명령어가 들어갔냐면 한시 동작 명령어가 들어갔죠. T-on. 마찬가지로 여기 설정 시간이 이제 100이니까는 0.1을 곱하면 이제 10초. 그래서 온 딜레이니까는 10초 이후에 동작을 하고
멈출 때에는 바로 멈추겠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럼 여기에는 접점이 어떤 접점이 들어가냐면 요 주소가 T001에 대한 이제 접점이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입력을 주면 신호를 받고 이 타이머 접점에 의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10초죠. 10초 이후에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끊어지면 즉시 복귀죠. 바로 끊어지면서 얘도 이제 복귀가 되면 얘가 이제 멈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B 쪽만 다시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작시키기 위한 게 주소가 두 개잖아요. T000하고 T011. 그래서 위 T000하고 T011에 대한 접점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간 거고, 얘는 5초 후에 동작, 얘는 5초 후에 복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력은 P000이 들어가는 거고, 0000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산업기사 문제치고는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였죠. 지금 뭐 한 번에 이해갈 건 아니니까 좀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겠고요. 8번. 요거는 이제 또 많이 하던 거죠. 형광등수를 구하고 실지수도 구하고 등간격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런 건데. 형광등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애들이 놀고 있는 식은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수를 물어본 거니까 따라서 등수는 FU의 AD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대입하면 되시는 거니까. 광속은 얼마냐면 2900. 조명률은 0.6. 면적은 20 곱하기 10이죠. 이거는 20 곱하기 10. 조도는 룩수가 150. 강광보상률은 1.2. 그렇죠? 저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죠? 이거 누르면 20.69가 나와서 이거 이제 절상하시는 거죠. 등이 뭐 점 몇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몇 개가 필요한 거냐면 21등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 실지수를 구하십시오. 실지수 어떻게 구하세요? 실지수는 H에다가 가로 세로, 그렇죠? 가로 세로 뭐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H는 이제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요 H는 작업면에서부터 광원까지의 높이인 거죠. 그냥 천장 높이가 아니고 광원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 보통 이제 작업면의 높이는 바닥에서 0.85m 또 책상 높이 이제 정도 잡는 거니까 이제 그것만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푸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니까는 전체 높이가 얼마냐면 건물 천장 높이가 3.85래요. 근데 작업면이 0.85라고 했죠. 여기가 제 것만 오타가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루멘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미터죠. 아이고, 그냥 미터죠. 3.85m 마이너스 0.8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됐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는 이제 뭐 20 곱하기 10이니까는 20 곱하기 10. 더하기죠. 밑에는 더하기 10. 위에는 20 곱하기 10.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실지수는 2.22. 이거를 구하면 2.22 이렇게 나온대요. 세 번째. 양호한 전반 조명이라면 등 간격은 등 높이의 몇 배 이하로 하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하는데 이 간격을 얼마 정도로 잡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1.5배 그 광원의 높이에 1.5배 안쪽으로 이제 잡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벽면하고 이제 전등하고 사이는 이게 만약에 벽면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벽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가까워야 되니까는 2분의 H, 그렇죠? 아니죠. 가까워야 되니까 3분의 H. 만약에 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좀 이제 멀어도 되니까는 이제 2분의 H 이렇게 그 이제 안쪽으로
조명을 설치를 하면 된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뭐 뒤에 이제 해설 나와 있어요. 09번 이제 9번은 뭐 요거 이제 그냥 약호 쓰는 거니까 이제 쑥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답이 그 1번에 그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시면 VA로 나와 있는데 VA가 아니고 AV죠. 오타난 것 같아요. 그 약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요 9번 문제는 뭐냐면 그 약호에서 찾아서 이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약호 중에 ENG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은 AV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류 전압계라고 나오는 게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쓰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V 그냥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모양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이제 VS고 얘네 AS고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약호에 맞게 이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약호에 맞게 쓰려고 봤더니 얘는 이제 AV로 나온 거고 얘는 이제 AA로 나온 거죠. 그래서 책에 답에 약간 좀 오타가 된 것 같으니까는 그거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동그라미 6번이에요. AV를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전류계형, 전환계폐기, 전압계형, 전환계폐기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10번. 10번 이제 요런 거를 흡습 호흡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변압기 이제 컨서베이터를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위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대충 뭐 그냥 대충 할게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절연유 같은 거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은 외부에 이제 그 공기가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공기에 이 절연유가 이제 맞닿으면 절연이 이제 떨어지니까 중간에 이제 컨서베이터 같은 거 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이제 입구에 이제 뭘 다는 거냐면 이제 호흡기 같은 거 다는 거죠. 그렇죠?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공기 습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공기들을 좀 여기서 이제 습기를 좀 빼고 이제 공기를 좀 이제 집어넣겠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흡습 호흡기다 뭐 그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분기회로 쓰고 하는 거네요. 분기회로 쓰고 하는 것도 여러분도 여러 번 해보셨죠? 잠깐만요. 여기 문제가 저쪽 지우고 저쪽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분기회로 쓰고 하는 거 여러 번 해보셨겠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 번 나오는 문제니까 뭐 식 자체가 식이 어려운 건 아니죠. 식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잘 대입만 하셔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분기회로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전체 설비 용량에다가 그렇죠? 이제 한 회로에 대한 용량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값을 절상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기회로수 구하는 거는 전체 용량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리고 한 회로 용량을 어떻게 정할까요? 이제 그것만 알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일단 부하가 전등 전열 부하가 있고 에어컨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등 전열 부하부터 보죠. 전등하고 전열 부하. 그래서 전등하고 전열 부하를 보면 전등 전열 부하가 그 전등과 전열 부하가 제곱미터당 30VA라고 이제 조건을 주어졌죠. 그리고 전체 면적은 얼마냐면 35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0VA 이건데 이 건물이 전체가 넓이가 얼마냐면 3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날아가면 5만 남냐면 이제 VA만 남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조건에 보면 예비부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예비부하를 더하셔야 돼요. 예비부하가 얼마냐면 3,500인 거죠.
그러면 30 곱하기 350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3,500을 더하면 이게 14,000이 나온다라는 거죠. 14,000 VA. 그럼 이제 전체 용량을 구했죠. 총 용량을 구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 회로 용량으로 이제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기 회로 수는 14,000에 나누기 요 한 회로 용량은 마찬가지로 VA니까는 전압하고 전류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얼마냐면 단상 220이죠. 단상 220이고요. 에어컨이 30이고 이제 다른 게 20이니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제 한 회로 용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 용량.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얘가 3.18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회로도 뭐 점 얼마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예, 무조건 이제 절상을 하시는 거니까 20A 전체 4회로가 되겠죠. 이거는. 예. 그럼 두 번째 에어컨을 하셔야 돼요. 에어컨. 에어컨은 이제 원래는 이제 220V이면 3kW 이상의 경우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야 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얘는 에어컨 용량이 2,500이라고 있으니까 2,500VA니까 3kg가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독으로 전용으로 사용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구했듯이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총 용량은 얼마냐? 내가 2,500이라고 했으니까는 몇 대 있다라고 했냐면 이제 2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압은 마찬가지로 220일 테고요. 아까 에어컨일 때의 전류는 30A 이제 분기회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0.76이니까 마찬가지로 절상하시면 1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이제 가정집에서는 이제 20A짜리 4회로, 그다음에 30A짜리 이제 1회로 분기회로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겁니다. 넘어가고요. 12번. 요거 뭐 이제 그냥 정의니까. 예. 이건 좀 너무 그래요. 너무 이렇게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뭐 소회로 정의 이제 뭐 60 이하에 대한 이제 그런 원격 제어 신호 같은 회로가 이제 소세력 회로고요. 그다음에 그 전압과 최대 사용 전류로 이제 구분을 쓰라고 했죠. 예. 약간 그래요.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거나 나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뭐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랑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그게 그거죠. 뭐 예. 우리가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하시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료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 이제 부등률 나누시고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위에 요 설비가 만약에 킬로와트로 나왔으면 여기다가 역률로 이제 나눠주시면 되고, 뭐 kVA로 나왔으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총 설비 용량이고 이거에 맞게 이제 변압기의 용량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크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여기에다 이제 식을 대입을 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전등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일까요? 그럼 전등 설비 용량을 봐야 되겠네요. 전등이 얼마냐면 총 부하가 전등이 600이에요. 600kg. 그리고 수용률은 전등이 60%니까는 0.6. 그리고 수용과 간의 부등률이 전등이 1.2. 역률은 어디 있을까요? 수용과 간의 역률 동등 부등률 있고 요거는 10%고. 킬로와트로 물어봤네요. 최대 수용 전력이 몇 킬로와트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는 요거는 뭐 역률 뭐 고려해 줄 필요 없네요. 뭐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얘가 300이 나온대요. 300 킬로와트.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얘가 이제 전등이었고요. 두 번째. 동력. 동력도 마찬가지겠죠. 뭐 얘가 800이라고 그랬고요. 수용률은 동력이 0.8. 그리고 부등률은 동력이 1.6. 뭐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얘도 역률을 나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이제 400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변전소에 공급하는 최대 전력이 얼마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더하면 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더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문제에 보면, 전등과 부하 간의 부등률이 1.4라고 했으니까는 얘를 1.4로 나눠야죠. 이제 아까 요거는 전등만에 대한 거고, 요건 동력만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 전체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전등과 동력 간의 이제 부등률을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전력 손실을 10%라고 이제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니까는 실제는 여기에다가 10%를 더 가산을 해야지 전체 전력이 나오겠죠. 따라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550이 나온대. 이렇게 되는 거겠죠. 14번. 필요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십시오. 필요기 여러분들 이제 필기 시간 때 많이 하셨죠. 전력 같은데 할 때 구조는 이제 특성 요소하고 직렬갭. 요새는 갭이 없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갭레스형도 이제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전격 전압, 제한 전압, 구비 조건 4가지 많이 보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15번도 특별한 건 없죠. 리에이터 설치 목적, 직렬은 이제 오고주파 제거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1번인가 2번 문제에서 풀었었죠. 블러 리에이터는 이제 페런티 현상, 수전단 전압이 더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소호 리에이터는 이제 지락 전류의 제한, 환류 리에이터는 단락 전류의 제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전압이 불균일하게 나타냈을 때에는 이제 균등 충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7번도 측정하는데 적당한 것은 여러분들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니까 18번도 지중함의 시설 기준 이것도 그냥 암기하시는 부분이죠. 압력에 견뎌야 하고 쉽게 열 수 있어요. 끝이네요. 그래서 2015년 3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